자, 2024년 해운고 2학년 2학기 수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이에요. 다음 주어진 부정적분을 계산해 보아라 라고 문제 나와 있는데 x 플러스 1을 적분해 보시면 x의 값 적분하면 2분의 1 한번 쓰고 갈까요? 2분의 1에 x제곱이 되고 뒤에 플러스 2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럼 주어진 값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번입니다. 자, 이번엔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6x제곱 마이너스 3이고 f0의 값이 1일 때 f2가 얼마냐 물어봤죠? 적분해보시면 fx라고 하는 값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f0가 1이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f2라고 하는 값은 2의 값을 대입해보시면 16 마이너스 6이죠? 6 플러스 1이어서 주어진 값은 11.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 3번이에요. 자, 3번은 1부터 2까지 x 플러스 1의 제곱의 dx. 뒤에는 마이너스의 2부터 1까지인데 1부터 2까지로 범위를 좀 바꿔 쓰고 플러스로 바꿔 쓰도록 하죠. 그럼 주어진 값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안에 있는 걸 다시 뭉쳐보면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x니까요. x의 값 묶어내면 x 플러스 1의 dx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은 약분될 거고 그럼 x의 값을 적분해 보시면 x제곱이 1부터 2까지가 되니까 2의 값 앞에 2분의 1 빠졌어요. 다시 한번 얘가 2분의 1 x제곱이 되고 1부터 2까지죠. 그래서 2의 값을 대입하면 2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전체 값은 2분의 3이다. 그럼 주어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입니다. 정적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x의 dx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적분 함수니까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x축이 생길 거고 절대값 그래프니까 밑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그려지겠죠? 그래서 왼쪽의 값이 현재 0이고요. 오른쪽이 1이 되고 보고 싶은 값은 마이너스 1부터 적분을 하래요. 마이너스 1부터니까 우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원래 양수였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원래 양수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x의 dx가 되는 거고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가 붙겠죠? 자, 앞에 마이너스 붙일게요. 0부터 1까지의 x제곱에 마이너스 x의 dx다. 이렇게 적분하면 되는데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의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dx는 이게 넓이 공식이잖아요. 넓이 공식에 따라서 6분의 1에 두 군데 차가 1이니까 1의 세제곱하면 이 앞에 있는 값이 6분의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값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제곱 마이너스 x의 dx 적분 한번 해봅시다. 적분해 보시면 3분의 1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죠. 0의 값을 대입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요.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값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5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6분의 5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 계산하시면 이 주어진 값이 1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5번이에요. 자, 5번에서는 주어진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곱이 얼마냐? 이게 물어봤는데 K를 이항해서 방정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라고 하는 값이 K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2x제곱 마이너스 6x를 새로운 함수인 fx로 잡고 할까요? 그럼 원점여칭 함수고 2x의 값으로 묶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주어진 그래프는 처음에 그래프가 증가, 그리고 감소, 다시 증가하는 3차 함수의 모양이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변곡점이 원점이죠. 이렇게 잡게 되면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얘가 x축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가운데 만나는 포인트가 얘가 0이죠. 그럼 다시 만나는 게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대 루트 3의 비율 관계상 극소가 되는 x의 값은 1인 거죠. 극대가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다시 원래 함수 1의 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나오겠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값을 대입하시면 대칭성에 따라서 이 주어진 거 4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K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랑 플러스 4가 되면 두 개에서 만나죠. 그래서 K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얘가 될 테니까 K값의 곱은 마이너스 16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6번입니다. 6번은 수평선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1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 H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A라고 하자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면 밑에서 올라갔다가 위치를 바꿔서 내려올 테니까 우리 H의 값을 미분 한번 해볼게요. H 프라임 미분하게 되면 이게 속도가 되겠죠. V의 값인데 이 값이 10-10t다. 이 상황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따라서 t의 값이 1일 때 최고 높이가 되겠죠. 그러므로 첫 번째 a라고 하는 값은 결국 h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1의 값을 대입하시면 20이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물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를 b라고 한대요. 그럼 물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은 h가 0인 거니까 이 h의 값이 0이다. 양변에 마이너스로 나눠 쓸게요. 나눠보시면 t제곱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의 값은 0이 되는 거고 인수분해 하시면 1, 1에 1, 3에 밑에 마이너스를 걸게 되면 t의 값이 3일 때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겠죠. t가 3일 때 그때 구하고 싶은 게 b였으니까 속도였으니까요. v 3의 값을 계산해라. 그래서 우리가 일단 v는 계산이 났으니까 3의 값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a랑 b랑 더하시면 답은 0으로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넘어가서 7번입니다. 7번은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P의 시각 t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다. 0부터 5까지 점P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그래프 그려서 넓이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y 절편의 값이 8이에요. 현재 얘가 8 한 요즘 잡을게요. 기울기가 현재 마이너스 2니까 그래프가 내려가서 쭉 내려가다 보면 다시 만나는 포인트. 그래서 여기가 이 포인트가 5가 되겠죠. 실제 x축과 만나는 건 4가 되는 거고 5의 값을 대입했을 때 y의 값을 보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처음 y 절편은 8인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 연두 색깔 면적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면적의 합을 구하는 건데 왼쪽의 연두 색깔 면적은 밑변 길이 4의 높이 8짜리죠. 넓이의 값은 16이 되는 거고 뒤에 더하기 파란 색깔 면적은 밑변 1짜리 높이 2짜리니까 넓이의 값은 1이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해서 값 계산해 보시면 17이다 를 알 수 있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8번입니다. 자, 8번 문제는 두 함수 fx와 gx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에는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을 한대요. 그럼 그랬을 때 a의 최대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일단 부등식부터 써보면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값이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 a가 남아있으니까 a를 잠깐 남겨놓고 나머지 다 이항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 이항해 보시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12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게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함수를 좀 보기 위해서 이 함수를 새로운 함수인 hx다라고 생각해보고 함수를 좀 그려서요. 이 3차 함수의 최소값이 a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함수를 그려서 상황을 좀 이해해보도록 할게요. 미분해보시면 h'x가 되고요. 너의 값은 마이너스 6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럼 주어진 값에서 마이너스 6의 값을 묶어내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주어진 값은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다가 되나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이거 반대로 썼네요. 얘가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인 거죠. x 마이너스 1. 그래서 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처음에 감소 그리고 증가 다시 감소하는 3차 함수가 그려질 것이고 왼쪽의 극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오른쪽의 극대값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출발해서 0까지래요. 이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 파란 색깔 그래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포인트는 마이너스 2일 때가 되죠. 그래서 h-2의 값을 대입해 보면 주어진 값은 16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6이 되고 이 값이 a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거죠. 왼쪽 값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가 22에다가 뒤에 마이너스 36이니까 주어진 값이 마이너스 14가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테니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9번이요. 이것도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 문제라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키가 1.8m인 학생이 높이가 3.3m인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2m/s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대요. 학생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어디냐 물어봤는데 이 학생이 처음에 여기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그림자 끝은 이 가로등 바로 밑에 있었겠죠?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림자 끝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일단 계산해 봐야 될 건 빨간 색깔 두 개의 포인트를 연결한 이 빨간 색깔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위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위치의 값을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겠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상태에서 2m/s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t초 동안 지나간 시간은 2t가 되죠. 그럼 우린 여전히 현재 그림자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그럼 그 길이를 x라고 둡시다. 그러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에 대한 닮음을 알 수 있죠. 그럼 닮은 비에 따라서 작은 거 대 큰 거는 1.8 대 3.3이에요. 그럼 이거 10배씩 해보면 18 대 33이라고 하는 게 결과가 나올 거고 작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x죠. 그러면 큰 삼각형 밑변 길이는 x 플러스 2t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항의 곱은 33x가 되는 거고 외항의 곱은 18x에 플러스 36t가 되겠죠. 그럼 18x의 값이 이항되게 되면 15x가 36t가 되는 거라서 따라서 x라고 하는 길이는 15분의 36t가 되겠죠. 그럼 그림자 끝이 움직인 거리를 제가 L이라고 쓸게요. 이 L의 값이 빨간색 길이가 되는데 x에다 2t만큼 더한 거니까요. 주어진 값은 15. 이거 약분했을까요? 위에 있는 x의 값 3으로 약분하시면 이게 5분의 3 약분하면 12t가 되는 거죠. 그래서 2t만큼 더하시면 5분의 22t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5분의 22가 답이 되는데 소수점으로 쓰래요. 그럼 주어진 값은 4.4가 되므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자, 10번에서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개의 점 P와 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x1t랑 x2t가 되는데 점 P의 좌표 각각 1과 마이너스 20인 점에서 동시에 출발한 다음에 가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두 개의 점 P와 Q의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선 가속도까지 일단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우선 VP, P에 대한 속도를 계산해 보시면 미분할게요. t제곱에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P라고 쓸까요? 다시 한 번 더 미분해보면 2t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는 VQ라고 써서 x2t를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6t가 되는 거고 그래서 AQ라고 하는 것은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두 개의 가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니까 따라서 t라고 하는 값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점 P의 위치는 결국 x1 3이 되는 거니까요. 3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9 마이너스 30 플러스 1인가요? 그럼 주어진 값이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Q에 대한 위치를 x23다 라고 생각해서 3의 값을 대입하시면 27 마이너스 20이 되죠. 그럼 따라서 위치는 7이 되겠네요. 그러면 P와 Q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2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1번입니다. 자, 좌표가 1인 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개의 점 P와 Q에서의 속도가 각각 VPP랑 VQT가 나온대요. 그럼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 기업번부터 디귿번까지 읽어보시면 결국 위치에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을 적분해서 우선 P와 Q의 위치 함수부터 구하고 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VPT를 적분해 보시면 XPT라고 쓸게요. 그럼 적분해 보면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5t까지 쓸 수 있고 적분상수는 맨 처음에 시작한 위치인데 점피는 1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0의 값을 대입하면 1 나와야겠죠? 그럼 뒤에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는 q에 대한 위치니까 xqt라고 쓰고 적분 한번 해봅시다. 적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kt, 얘도 마찬가지 1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기억번은요, k의 값이 4라고 했습니다. 그럼 k가 4가 되면 그랬을 때 xqt라고 쓸게요. 그럼 너의 값은 얼마냐? 그럼 너는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4t 플러스 1인 거죠. 이 상황에서 t는 3에서 점 q의 위치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x, q 3의 값이 얼마인지 보고 싶은 거죠. 그럼 3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12 플러스 1이 나오니까 너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근데 위치는 마이너스 6 써 있으니까 기억은 틀렸죠. 기억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니은번에서 이번엔 k 값이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럼 k가 마이너스 6이다. 그렇다면 xqt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t 제곱에 마이너스 6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t가 되겠죠. 그럼 뒤에 플러스 1 이 상태가 되는 거고, 저 p와 q는 출발한 다음에 다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럼 일단은 위치가 같은 거 확인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럼 같다고 놓으시면 t 세제곱에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1의 값하고 그 다음에 xqt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t 제곱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이다 라고 써보시면 왼쪽에 마이너스 2t 제곱, 오른쪽 마이너스 2t 제곱, 왼쪽에 플러스 1과 오른쪽 플러스 1 다 지워지죠. 한쪽에 몰아쓰게 되면 t 제곱에 세제곱이죠. 다 있을게요. t 세제곱에 뒤에가 플러스 t의 값은 0이 되는데 시간은 이제 0 이후니까요. t 하나씩 약분하시면 t 제곱이 t 제곱 플러스 1이 0이죠. 그럼 더 이상 근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만나는 건 아니다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니은번은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디귿번인데, 자, 디귿번도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개의 점 P와 Q가 만나게 되는 시간 T의 값이 10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일단 만난다고 했으니까요. 같다고 놓으시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KT 플러스 1인 거죠. 그럼 얘도 좀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2t 제곱 지워지고요. 플러스 1을 위에가 또 동일하게 지워지겠죠. 그럼 다 넘겨 써보시면 t 세제곱에 마이너스 묶어 쓸게요. k 플러스 5에 t의 값이 0이 되는데 여전히 시간은 0이 아니기 때문에 t 하나씩 지울게요. 그럼 t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k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일단 만나는 점이 존재해야 되니까 k 플러스 5가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럼 그때 시간 t의 값을 계산해 보시면 t의 값은 양수값이므로 루트 k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루트 k 플러스 5가 될 수 있는 값이 1, 2, 3 땡땡땡 가서 t가 10 이하니까 10보 작은 거죠. 9 이하니까 9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각각을 제곱해서 계산하면 k 값이 나오긴 할 텐데 어차피 k 플러스 5의 루트 값이 1이면 k가 하나로 결정되죠. 그럼 따라서 연두색 개수가 k의 개수이니까 k의 정수 개수는 총 9개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답은 니은번과 디귿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이제 12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두 다항함수가 나와 있어요. fx와 gx가 있는데 fx-gx의 값은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x f'x의 값은 dx분의 d의 g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을 만족시킨대요. g0의 값이 5일 때 g1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f도 있고 g도 있는데 우선은 구하고 싶은 게 g1, 그러니까 gx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럼 따라서 위에 있는 두 개에 대한 조건을 g에 대한 식으로 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식이 뭐냐? 그럼 너는 x 곱하기 f'x라고 하는 값이 g'x 뒤에 플러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4x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프라임의 값을 g로 바꾸고 싶어서 얘를 그냥 두지 마시고 이 왼쪽에 있는 식을 미분할 수 있죠.
그럼 미분 한번 해보시면 f 프라임 x는 이라고 쓸게요. 넘겼다 생각하면 g 프라임 x 마이너스 3x 제곱에 뒤에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f 프라임 x 대신에 이 밑에 있는 f 프라임 x를 그대로 대입해서 식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 보시면 x 곱하기 g 프라임 x라고 하는 값은 는 쓰지 말고 마이너스 3x 제곱에 세제곱이죠. 플러스 2x까지 쓰고 너는 g 프라임 x 뒤에 플러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4x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g 프라임 x 이항 해보면 주어진 값은 x 마이너스 1로 묶을 수 있고 g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럼 오른쪽 식은 3x 세제곱에 다 넘겨 쓸게요. 플러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오른쪽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럼 3x로 묶어내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 마이너스 2에 또 마이너스 2 플러스 2예요.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양변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버리면 gx가 다음 함수니까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g 프라임 x가 3x 곱하기 x 플러스 2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을 좀 정리할까요? 그럼 g 프라임 x라고 하는 값이 3x 제곱에 플러스 6x죠. 그럼 따라서 적분해 보시면 gx의 값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에 제로의 값이 5였죠? 플러스 5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따라서 최종적인 G1의 값은 1 대입하시면 9가 나와서 답은 2번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3번입니다. 자, 13번에서는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값을 만족을 시킨대요. 그럼 그랬을 때 f-1이 얼마냐? 그러니까 fx 찾아서 마이너스를 대입해라 그런 말이니까 일단 찾아봅시다. 우선은 전체 변수가 x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적분하는 x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잠깐 빼내고 다시 써봅시다. 그럼 주어진 값은 x에 fx라고 하는 값은 2x 세제곱 뒤에 마이너스 x제곱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의 dt 뒤에는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어차피 0부터 1까지 f't dt는 어차피 상수값이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값을 잠시 제가 a라고 일단 써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ax제곱 뒤에 다시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다. 이렇게 일단 쓸 수 있죠. 그러면 뒤에 이번에는 1부터 x까지 ft dt가 보이니까 1의 값 대입하면 0 나오고 미분할 수 있어요. 이 식 때문에 일단 먼저 첫 번째 양변에 x에다 1의 값을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어 보시면 왼쪽은 f1이 되고요. 오른쪽은 2-a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양변을 미분해 보시면 곱미분이에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하면 fx 뒤에 플러스 앞에 거 두고 두고 뒤에 거 미분합시다. x의 f'x가 되죠. 그럼 주어진 값은 오른쪽을 미분해 보시면 6x 제곱에 마이너스 2ax의 플러스 fx다 라고 쓸 수 있으면서 그러면 fx가 또다시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어차피 fx가 다항 함수니까 x 하나씩 지워도 괜찮겠죠? 지워서 봅시다. f'x라고 하는 값은 6x의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면 도함수가 아직 a는 뭔지 모르겠지만 구했기 때문에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요 값이 a였다. 얘를 가지고 a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6x 마이너스 2a의 dx가 a인 거죠. 그럼 적분해 보시면 어차피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개수의 값은 3 마이너스 2a가 a가 돼서 결국 a는 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f'x의 값이 현재 6x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그 다음 왼쪽 첫 번째 식에 의해서 f1의 값이 1이 된 거죠. 그럼 적분하면 fx 나오겠네요. 그럼 따라서 fx라고 하는 값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1 넣으면 1 나오죠. 그럼 얘가 fx다. 그럼 구하고 싶었던 건 f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5가 나오겠죠.
최종적인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4번이에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fx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5x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4개다. 이렇게 대입하는 정수 k값의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우선은 문제를 풀고 싶은데 절대값에 걸려있는 이 친구 때문에 문제가 아직 안 풀려요.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선 저 함수부터 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그럼 일단 fx-x가 뭐냐라는 건데 fx-x라고 하는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6x죠. 자, 우리는 그래프가 완벽하게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부호만 좀 결정하고 싶기 때문에 마이너스 2x만 잠깐 묶어낼게요. 주어진 값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x로 묶어내시면 주어진 값은 x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식 보시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판별식 뒤에 값 써보면 4분의 D예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라서 이게 음수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정확한 그래프는 뭔지 모르겠지만 현재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 그 값을 갖는다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된다면 X축과 만나는 건 단 하나의 점이고 그 점의 포인트가 바로 얘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실제 뭐 위에서 만날지 아래에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황만 좀 이해해 본 겁니다.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주어진 함수가 양수고 0보다 클 때 음수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자, 이제 우리는 방정식을 좀 풀어볼게요. 그러면 fx 뒤에 플러스 절대값 fx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플러스 2x가 되죠. 그럼 이 값은 k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다시 왼쪽에 있는 함수 보이시죠? 이 왼쪽에 있는 함수와 y는 k라고 하는 상수 함수를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왼쪽에 있는 함수를 새로운 함수인 gx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주어진 이 gx의 값은 x가 지금 현재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안에가 음수가 되죠. 그럼 부호가 반대로 나올 테니까 fx 두 개는 지워지고 x 플러스 2x니까 3x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안에가 양수니까요. 2배 fx 마이너스 x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럼 2배 fx 플러스 x라고 하는 값은 실제 2배에서 x만큼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9x 형태가 되면서 우리가 여기선 마이너스 x만 묶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아니죠? 플러스 6x 플러스 9니까요. x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마3에서 접하고 0에서 또다시 만나는 3차 함수 그래프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면서 딱 y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3x 그래프니까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생기겠죠. 그 이제 우리가 알아낸 건 여기다가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4개에서 만나게 해라 라고 한다면 딱 이 상황이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주어진 함수는 극대보다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x축보다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따라서 x축이 0이었고 극대라고 하는 포인트는 잡아볼게요. 왼쪽이 마이너스 3이고 다시 만나는 게 0이었으니까 비율관계에 따라서 x가 1일 때 극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왜 1이 나왔죠? 마이너스 1이 1이죠. 여기 1에다가 2의 제곱이니까 얘가 4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따라서 k라고 하는 값은 0보다 크고요. k가 4보다 작을 테니까 만족하는 k라고 하는 값은 1, 2, 3이 되어서 모든 k 값의 총합은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요건 이제 그래프상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이 4차 함수 그래프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프상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최고차항 계속인 4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 아니죠. 예, 원점 대칭이 아니라 y축 대칭이죠. fx는 f-x라고 써 있으니까 y축 대칭 함수를 만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이제 y축 대칭 함수니까
이렇게 2차 함수랑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데 이건 이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일단 위에 있는 거는 절대값 fx의 값은 4다. 여기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을 갖는다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이 함수에서 x축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절대값 함수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절대값을 풀어내시면 이 말 자체가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다 라고 생각해서 이 하얀 색깔 그래프랑 y는 4, y는 마이너스 4의 교점 개수가 3개다 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긴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 3개에서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나면 되는데? 라고 하면 이렇게 아래에서 하나, 마이너스 4, 위에서 2개, y는 4 하면 딱 3개에서 만나죠?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같이. 근데 바로 밑에 걸 읽어보잖아요? 그럼 절대값 fx가 이제 4분의 9인 거니까 이번엔 fx 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9다. 요걸 그었을 때는 6개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4분의 9는 대략적으로 2점 얼마죠? 그렇기 때문에 뿔마사 이 사이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가 이렇게 그어지는데 사실 어딜 긋든 최대 개수가 4개까지밖에 안 되죠. 6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y축 대칭함수에서 이렇게 생긴 건 안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주어진 그래프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제 극소, 극대, 극소, 극대 이렇게 대칭형인 그래프. 그럼 가운데가 y축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랬을 때 주어진 그래프에서 일단 다시 한번 연두색을 생각해보면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만나는 교점 개수가 3개다. 그럼 얘는 우선은 3개에서 만나려면 하나, 2개 같은 건 안 되죠. 일단 안 만나든지 2개에서 만나든지 4개에서 만나든지 3개에서 만나든지 2개에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4의 값은 딱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쫙 그었을 때 이 연두 색깔이 4면 되지 않냐.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플러스 4가 위에 하나 더 만들어질 테니까 그럼 교점 개수가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아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플러스 4죠.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어디 있는다고 마이너스 이 밑에 어디 쭉 가면서 이제 만나지 않는다. 그럼 딱 3개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6개에서 만난다고요? 6개에서? 그럼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잡아서 바로 밑에 y는 비율은 좀 신경 쓰지 않을게요. 얘가 4분의 9. 이 상태가 4개에서 만나죠? 2개만 더 만나세요? 그럼 2개 더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소. 이 극소가 2개 딱 대칭형이니까 얘가 y가 마이너스 4분의 9다. 이러면 딱 6개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아, 요 상황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만나는 걸 p라고 해볼까요? 왼쪽 만나는 걸 제가 마이너스 p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차함수로서 이 함수를 써보시면 fx 에서 마이너스 4분의 9를 뺀 거예요. 다시 이항해서 쓰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너의 값은 x 마이너스 p의 전체의 제곱에 x 플러스 p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9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p만 구하면 되는데 y축 절편 보이죠? 0 대입하면 4 나옵니다. 그럼 0에 대입하시면 p제곱 p제곱이니까 p 4제곱 마이너스 4분의 9가 4예요. 그럼 따라서 p 4제곱이 넘어가면 4분의 25가 되니까 따라서 p 제곱까지만 구할게요. 제곱의 값은 2분의 5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제곱까지만 구하냐면 요 식을 요 안에 제곱 보이시죠? 둘이 안에 거 밑에 거 먼저 곱하시면 결국엔 x 마이너스 p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의 전체 제곱이에요. p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 그 뒤에 마이너스 4분의 9다.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p제곱 대신에 2분의 5를 대입을 한 거죠. 이렇게. 괜찮겠죠? 그럼 따라서 최종적으로 f 마3이니까요. f 마이너스 3 집어 넣어 보시면 마3 대입하면 여기도 제곱이 좀 빠졌죠, 이거? 제곱이에요, 제곱. 그럼 마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한번 쓸까요, 여기? 9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8인 거니까 얘가 2분의 13이죠. 그럼 제곱하시면 4분의 169인데 9만큼 뺐으니까 160이 되는 거고 주어진 값은 40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번입니다. 이게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네, 그러네요. 자, 보고 갈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실수 a랑 k에 대해서 함수 fx 는 다음과 같대요.
x가 0보다 작으면 2차 함수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차 함수고요. 뭐 그렇대요. 그럼 그랬을 때 함수 gx가 우선은 마이너스 2부터 x까지 ft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보고 갈까요? 첫 번째. 일단 gx가 뭔데라고 저는 모르겠고 g-2가 0이고요. 그 다음에 g'x가 fx죠. 요거까지 일단 알고 있는 거니까 먼저 쓰고 갑시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는데요. 보시면 지금 현재 g'x라고 하는 함수는 fx거든요. 위에다 0 대입하고 밑에 0 대입하면 fx가 연속이죠. 다시 얘기해서 g'x가 지금 연속함수, 도함수가 연속이면 gx가 미분 가능 함수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얘가 미분이 가능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럼 그 값의 판정에 따라서 g'1의 값, g'1이라고 하는 게 0이 될 수밖에 없죠. g'1의 값은 밑에다 1 대입한 거니까 1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돼서 그럼 따라서 a가 3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fx 좀 다시 한번 써봅시다. fx라고 하는 식은 주어진 값이 마이너스 3x 제곱에 뒤에 플러스 3 이 상태가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얘가 바로 gx의 도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gx가 k에서 극소값 갖는다고 했으니까 잠깐 그럼 그려볼까 일단? 우리가 수식 이해하는 것보단 그래프를 그려서 내용을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겠죠.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왼쪽이 2차 함수인데 0의 값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죠. 오른쪽이 직선인데 기울기 마삼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만나는 포인트가 왼쪽이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이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따라서 감소하다 증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갖는 거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일단 k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곡선 gx와 x축 및 두 직선 마이너스 1, xk는 잡혔으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p분의 q다. p 플러스 q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gx의 그래프 먼저 그려볼까요 한번? 이거 그냥 수식 계산해서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프를 찾아서 왜냐하면 위가 지금 우리가 넓이 보고 있으니까 x축이 위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 잠깐 그리면서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그래프가 처음에 감소하다 증가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처음에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고 다시 연속함수니까요. 이 포인트에서 그래프는 다시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죠. 증가하다 감소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 여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인 거죠. 오른쪽 얘가 지금 플러스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g-2가 0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지금 x축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 여기 오른쪽이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을 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나는 포인트 여기 지금 함수가 바뀌는 게 x가 0인데 이거 그냥 별로 중요하진 않은 거지만 0의 왼쪽은 2차 함수를 적분한 거라서 이게 3차 함수예요. 여기 0의 왼쪽은 0의 오른쪽은 직선을 적분한 거라서 이게 2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붙어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넓이 비율관계 그런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gx 한번 찾아봅시다. 잘 모르겠으니까 gx의 수식을 아예 찾아버리면 어차피 이거 적분하면 되겠죠. 이거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뒤가 플러스 3x가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g-2가 0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이게 8인가요? 8 마이너스 6이죠? 그럼 플러스 2인가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와야 0이 나온다. 그래서 x가 0보다 더 작을 때죠, 이게. 작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그때는 이거 적분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에 플러스 3x 요건데 요 뒤에가 지금 상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gx하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gx는 미분 가능 함수라서 gx는 연속 함수 돼요. 0 대입한 거 0 똑같을 테니까 뒤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잠시 1의 값을 넣어보세요. 여기다 1의 값을 집어넣어 보시면 g1입니다.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1인가요? 누가 와도 이거 음수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더 위에 요즘 잡을까요? 이렇게 있어서 x축이 이 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보고 있는 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구하고 싶은 면적이 이 연두색깔 면적인데 연두색 면적은 모두 다 음수가 되죠. 그래서 주어진 값 계산하실 때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하셔야 돼.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dx가 되는 거고 플러스 인테그랄 이제 0부터 1까지죠. 0부터 1까지도 마이너스 붙여서 2분의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d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주어진 값이 얘가 4분의 17이 나와요. 4분의 17. 그래서 위아래 더하시면 전체 값은 2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주관식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서술형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 1번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주어진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x랑 직선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으래요. 그러면 우린 결국에 이거 어차피 넓이 공식이니까 우리 지금 찾고 싶은 게 이 빨간 색깔 이만큼 면적을 구하고 싶은데 이게 넓이 공식이기 때문에 0에서 만나는 거 보이죠? 그럼 어디서 만나냐? 요것만 찾으시면 되는데 이거 보시면 x가 2양 되면 마이너스 2x 보이세요? 두 근 합이 2죠. 하나가 0이면 나머지는 2겠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면적은 6분의 최고차항 절대값 곱하기 두 근의 차가 2니까 세제곱은 8 나오죠. 답은 따라서 3분의 4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서술형 2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교과서 있죠. 직선도를 달리는 어떤 자동차의 운전사가 50m 앞에 정지 신호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대요.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t초 동안 달린 거리가 x인데 이때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추기 위한 양수 c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물론 2차 함수 최대로 계산해도 괜찮겠지만 좀 미분할게요. 그냥 vt라고 하는 속도 함수를 찾아보시면 너의 값은 10 ECT죠. ECT. 그러면 요 함수 잠깐 그려보시면 이게 x축이고 얘가 y축입니다. 그럼 얘가 처음에가 10이었던 거고 직선이 기울기 음수니까요. 쭉 내려가서 x가 만나는 포인트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이제 멈춘 부분이니까 여기 좀 지울까요? 멈춘 부분. 이때 x의 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얘가 10분의 지금 5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란 색깔 면적이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달린 거리가 되죠. 그 거리가 50m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밑변에 c분의 5고 높이가 10인 삼각형 넓이니까요. 주어진 면적은 c분의 25가 되는 거고 주어진 거리는 50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c와 50 위치 바꾸시면 c의 값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따라서 c의 최소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서술형 3번입니다. 서술형 3번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좌표가 10인 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대요. 이게 새벽이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네요. 잘 들어주세요. 자, 보면 VT가 이런데 지금 현재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거 그림을 못 그릴까봐 그려줬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어차피 보고 싶은 건 거리니까요. 보면 위치의 변화량 찾아라.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2번 보시면 위치를 계산해라. 뭐 원점 지날 때 시각 구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위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면적을 좀 구하면서 갑시다. 자, 0부터 1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 2차 함수 보이시죠? 이 2차 함수. 2차 함수를 적분한 거예요. 0부터 1까지. 그럼 당연히 적분 개수만 보면 되니까 적분 개수는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2예요. 3분의 2. 이렇게.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가 지금 1차 함수인데 이게 만나는 포인트가 여기 2인 거 보이시죠? 2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넓이는 1부터 밑변 1, 높이가 2짜리예요. 그럼 넓이가 1인 거죠.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밑변 1, 높이 2짜리가 넓이 1인 거죠.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오른쪽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아직 모르겠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19-1번인데 0부터 5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 뭐 5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딱 여기까지니까 지금 아래쪽에 3부터 5까지는 밑변 2짜리, 높이가 2짜리니까 넓이가 4가 되겠죠? 여기 빨간색깔? 4 이런 식으로. 색을 다 통일할 거랬나? 얘가 1이에요. 왜 이렇게 색을 좀 다르게 쓰고 있냐면 노란색은 양수고 빨간색은 음수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
위치의 변화량은 양수값은 그대로 양수로, 그러니까 x축 위는 양수로 x축 안에는 음수기 때문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죠. 그럼 따라서 3분의 2에서 4만큼 빼면 되겠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에서 전피 위치를 찾으래요. 그러면 실제 전피는 이게 위치 변형이 3분의 10이었으니까 처음에 이거 10에 출발했죠. 그럼 10에서부터 이만큼 변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10에서 마이너스 3분의 10만큼 빼면 되겠죠. 그럼 주어진 값은 그래서 3분의 20이다. 이게 2번의 답이 되겠네요. 자, 만약 세 번째로는 출발한 다음에 전피가 원점을 지날 때 시각을 찾으래요. 원점을 지난다고 생각한다면 얘 뭐 뒤는 거 아직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t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 빨간 색깔 이 아래쪽 x축 아래쪽 면적이 2배 t-3인 거죠. 그럼 따라서 10에서부터 출발해서 양수의 값 더하시고 음수의 값까지 더했을 때 0 나오는 거 찾아라. 원점 지나는 거니까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3번에서는 일단 얘도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냥 지울게요. 그래서 얘가 10에다가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2배 t-3 이 값 자체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여기서 이항할까요? 그럼 2배 t-3 이라고 하는 값이 너가 3분의 32다. 이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 2로 약분해 보시면 얘가 16이 되는 거고 3의 값이 넘어가면 t라고 하는 값이 3분의 25가 되는 거죠. 그럼 3번의 답은 3분의 25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서술형 4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족권에선 상수 a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fx의 값이 절대값 ax제곱이고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의 값은 x 플러스 2랑 똑같대요. 그럼 우선은 함수가 지금 절대값이 걸려있긴 하지만 ax제곱 그래프가 있거든요. 근데 a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x의 값이 양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어진 그래프가 이게 x축이고 이거 y축이에요. 그럼 a가 양수라면 그래프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3중근을 걸고 올라가는 3차함수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음수면 파란색 그릴게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3중근을 걸고 내려가는 3차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질 겁니다. 모양이 좀 못생겨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겠죠. 그래서 지금 절대값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걸어주시면 노란색 올라가거나 파란색 올라갈 테니까 절대값 걸려있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와서 빨간색, 또 노란색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보고 있는 그래프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일단 나주권에 따라서 fx의 값은 fx 플러스 2다. 그러니까 길이가 이만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1부터 2까지 x의 x 플러스 2024가 나와 있는데 2024는 어차피 두 칸씩 해서 밀면 다 지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1부터 2까지 fx dx가 4분의 3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그래프가 두 칸 이동하게 되면 이 왼쪽 파트가 오른쪽에 붙겠죠. 그럼 1부터 2까지라면 정확히 마이너스 1과 0과 상태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이 값이 4분의 3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하얀색 부분 있죠? 이 하얀색 부분의 면적이 지금 현재 4분의 3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함수는 이제 원점 대칭 함수의 절대값 그래프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만큼을 잡아도 이 면적도 마찬가지로 4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1번에서는 a값을 구하라고 써 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의 ax 세제곱의 dx 이 값이 4분의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a의 값은 절대값을 빼낼게요. 0부터 1까지는 x제곱은 원래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a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세제곱의 dx가 4분의 3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0부터 1까지 x세제곱의 dx의 값을 계산해 보시면 얘가 4분의 1이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절대값 a의 값이 3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3이든지 아니면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중에서 그냥 하나만 쓰셔도 답은 둘 다 맞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2번인데 저게 좀 매우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10부터 k까지 fx, dx의 절대값이 64분의 756인데 우선은 왜 절대값이 걸려있냐면 k의 값이 마이너스 10보다 크게 되면 주어진 방향이 정방향이고 fx는 절대값 함수니까 다 x축 위에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면적이 양수로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k의 값이 마이너스 10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방향이 역방향이죠. fx의 값은 다 양수고 그래서 그때는 음수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0보다 클 때랑 k가 마이너스 1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계산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그러면 64분의 756이라는 수, 765죠? 이 수가 과연 뭘 의미할까? 이걸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0부터 1까지 면적 또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면적이 4분의 3이잖아요. 그럼 실제 4분의 3의 값을 분모 통분해서 64로 써보시면 분자가 48이 됩니다. 그 말은 64분의 750이죠? 765죠? 765라고 하는 이 분자가 765 이 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64분의 48로 갖다 쓰게 되면 여기 총 15개가 나와요. 그 다음 뒤에 플러스에 그 다음 64분의 45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저 4분의 3 있죠? 4분의 3이라고 하는 게 전체 15개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64분의 45만큼 더 가보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이 64분의 45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잘 봐봐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어찌되었건 마이너스 10부터 일단 시작을 하죠. 그럼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값은 길이가 두 칸씩 같기 때문에 0일 때와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0부터 시작해서 두 칸씩 계속 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다 보면 15개를 갔을 때 그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그래프 모양은 정확하게 왼쪽 그래프 있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시작되는 이 왼쪽의 그래프 모양과 동일한 모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0부터 15칸까지 온 거예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더라도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 똑같은 상황을 좀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파트, 이만큼 파트의 면적이 얼마가 될 것이냐. 우리가 얼마큼 더 가야 여기를 알파로 잡을까요? 얼마큼 더 가야 과연 이 면적이 64분의 45가 될까? 이걸 좀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어차피 이 모양은 결국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모양은 계속 똑같기 때문에 이걸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시켜서 여기를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1이다 라고 일단 써볼게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1부터 알파까지 했을 때 과연 이 알파가 얼마가 되어야 64분의 45가 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렇단 말은 결국 인테그랄 이 상황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써볼까요? 얘가 요렇게 쓸 거면 또다시 함수 좀 바꿔야 되거든요. 이 오른쪽의 함수를 알고 있는데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니까 왼쪽 다시 한번 좀 잡아야 되는 게 이게 좀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을까요? 그냥 이 상태로? 그럼 앞에다 마이너스를 좀 붙일지 a의 값에 따라서 이게 왜 자꾸 제가 고민을 하고 있냐면 a의 값에 따라서 오른쪽식을 써야 될지 아니면 왼쪽식을 써야 될지 우리 고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쓸게요. a의 값을 요 a의 값을 3이라고 그냥 고정을 해놓고 노란색 그래프로서 y는 3x 제곱이다. 요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은 똑같은 거냐면 요거 대신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 이 상황을 이렇게 좀 바꿔 쓸게요. 이렇게 돼서 2차 함수, 아니 3차 함수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를 제가 1로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 알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요만큼 면적. 어차피 좌우만 바꾼 거거든요. 상황은 똑같고. 대신 이제 함수식을 y는 3x 제곱으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만큼의 면적 적분을 해보시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1까지 3x 제곱의 dx 이 값이
64분의 45가 되도록 하는 알파가 과연 얼마일까라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겠죠? 그럼 따라서 이 값 적분 한번 해볼게요. 적분해 보시면 주어진 값이 x 세제곱이죠. 여기 잘못 썼어요. 얘가 지금 세제곱입니다. x가 아니라 4분의 3 x 4제곱이죠. 얘가 알파부터 1까지. 이 값이 64분의 45가 되는 알파가 얼마냐. 그럼 따라서 1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주어진 값이 4분의 3에서 뒤에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들어가면 4분의 3의 알파 4제곱이 되는데 그 값이 64분의 45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알파 4제곱하고 64분의 45 두 개 위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보시면 4분의 3의 알파 4제곱이 요게 63의 48이거든요. 이만큼 뺀 거니까 6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3하고 3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4하고 64가 지워지면 16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알파라고 하는 값이 결국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K라고 하는 값은 만약에 정방향이었으면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15만큼 가고 지금 주어진 값이 2분의 1까지 갔으니까 2분의 1만큼 더 추가해서 더하든지 아니면 또는 K라고 하는 값이 만약 왼쪽 가게 되면 마이너스 10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15만큼 가고 다시 2분의 1만큼 더 왼쪽 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값을 계산해 보시면 5 더하기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11이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값을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5예요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1이다 이렇게 나와서 K 값을 두 개 또 곱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곱해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561이다 라는 이상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저 4-2번의 문제가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서술형 5번입니다. 이 서술형 5번 문제도 내용이 쉽진 않은데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요. 내용 자체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최고점 계수가 1이고 f0가 2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럼 그랬을 때 물론 이 각각의 해석이 좀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잘 해석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랬을 때 g'0가 0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g'0이 0이다. 그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g'(x) 구해봅시다. 그럼 g'x라고 하는 값은 주어진 값이 위에 거 미분하시면 f' x 플러스 3이 되죠.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밑에 거 미분하시면 f' x 마이너스 3이 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g'0가 0으로 존재한다는 말은요. 그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가 둘 다 0으로 존재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위에다 0 대입한 거랑 아래에다 0 대입한 건 모두 0이 돼요. 그래서 f' 3 이 값하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3 이 값이 모두 0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fx 있죠? 이렇게 쓸까요? 첫 번째 fx의 그래프는 증가 그리고 감소 그리고 증가하는 그래프가 생기는데 그 상황에서 극대값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고 극소값은 x가 3일 때 이렇게 생기는 fx가 좀 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도함수를 알고 있거든요. f'x. 자, 우리가 fx는 최고차계수가 1짜리인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하시면 f'x는 최고차계수 3짜리인 더함수가 됩니다.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럼 3의 값을 묶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 보시면 3x제곱에 마이너스 27 얘가 돼요. 그럼 따라서 fx 식을 전개해 보시면 적분할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7x f0가 2였죠? 플러스 2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fx의 식을 일단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첫 번째 1번이 뭐였냐면 1번은 f-1이 얼마인가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7 플러스 2가 되니까 주어진 값은 28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f-1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gx를 구해야 되는데 gx를 구하실 때 이 함수들의 의미를 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G'0가 0이다 라고 하는 말은 gx는 0에서 현재 미분이 가능합니다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gx의 값은 당연히 0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 0 대입하시면 0 나오죠. 밑에 0 대입해도 0이 나와요. 그럼 연속이 되는 게 맞죠? 근데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래서 위에 있는 gx의 값은 분명히 fx를 평행이동시킨 건데 0의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fx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은 얘는 결국에는 이 함수를 이동시켜서 원점까지 보낸 겁니다. 그럼 누구를 어떻게 이동시킨 거냐라고 한다면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0,0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f3만큼이죠. 마이너스 f3이에요. 마이너스 f3만큼 이동을 시켜서 원점을 보내는 거죠. 그럼 누구를 이동시킨 건데? 라고 생각하면 그 이동된 포인트는 3,f3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gx라고 하는 값은 fx를 평행이동시킬 건데, 얘를 평행이동시킬 건데 누구를 이동시킬 거냐라고 하면 이 오른쪽 보이시죠? 3,f3이라고 하는 극소가 원점에 오도록 평행이동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gx의 그래프를 잠깐 간략히 그려보시면 이게 x축이에요. 여기가 y축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노란 색깔 포인트가 원점이 온 거니까 너의 왼쪽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gx의 그래프는 처음에 증가, 그리고 감소하다가 다시 도함수가 0 되면서 딱 만나는 거죠. 그래서 3에서 마3까지 6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거리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비율공에서 1이 1이죠. 왼쪽 x축과 만나는 게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 보면 fx-3 f-3이라고 하는 값도 결국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f-3만큼 마이너스 f 마 3이죠. 그만큼 이동시켜서 원점을 이동시킨 거니까 이번 누구를 이동시켰냐? 얘 있죠? 이 극대값을 원점으로 이동시켜서 너의 오른쪽을 그리겠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거리 똑같이 6이었으니까 여기까지가 6이 되는 거고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이죠. 이 왼쪽에 있는 식은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9에서 만나요. 그럼 따라서 x제곱에 x 플러스 9라는 식이 되는 거고, 오른쪽 식은 원점 접하고 9에서 만나죠. 그럼 x제곱에 x 마이너스 9라는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gx dx니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왼쪽 함수죠. 적분 쓸게요. x 세제곱에 플러스 9x제곱, 이 값의 dx가 되는 거고, 뒤에 플러스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오른쪽 식이니까 x 세제곱에 마이너스 9x제곱에 dx다. 이렇게 해서 적분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값을 계산해 보시면, 계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냐면 두 개 다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주어진 값이 4분의 69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값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2번의 답이 돼요. 자, 그럼 이제 3번 하나가 남는데 세 번째 값은 뭐냐면 실수 a에 대해서 이번에 hx를 주거든요. 이 hx의 값은 절대값 gx-ga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당히 ga 값을 빼서 함수를 다시 그릴 건데 그래서 절대값을 치울 거예요. 그랬을 때 hx는 x는 k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실수 k의 개수가 딱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개수와 합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k만큼 들었다 나왔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절대값 함수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결국에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x축이 되는 순간 요 x축 있죠? 요만큼 얘를 기준점으로 이 노란 색깔인 x축을 기준점으로 절대값을 걸어버리면 마이너스 9랑 플러스 9에서 정확하게 미분이 불가능하죠. 괜찮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 색깔 값이 얘가 바로 GA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3번에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9일 때 X축이죠. A는 마이너스 9가 되든지 또는 0에서 X축 나오죠. 0이든지 또는 플러스 9일 때 X축이 되죠. 그래서 9든지. 그래서 이 총 세 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개수는 3개고요. 총합은 0이라서 구하고 싶은 n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값은 결국 3이다.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n의 값을 확정 지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서술률 6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y는 fx와 1차함수 y는 gx의 그래프는 3개의 점에서 만나고요. 곡선 y는 fx와 y는 gx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를 a와 b라고 하는데 그 a와 b의 면적이 똑같아요. 그때 라지 fx의 값이 저렇다. 그리고 라지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잘 보세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게 3차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그 3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게 세종에서 만난대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그런데 1차 함수와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면적이 똑같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함수는 반드시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만 하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거리가 같아야 두 도형의 면적이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당히 차함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써보시면 정확하게 파란 색깔 저 직선이 x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의 모양으로 거리가 완벽하게 똑같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얀색 그래프를 y는 fx 마이너스 gx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차함수가 이렇게 써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함수를 제가 적당히 hx다 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라지 fx가 뭐가 되냐면 라지 fx라고 하는 값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x까지 ht dt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볼까요? 라지 f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고 양변 미분하시면 라지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건 h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바로 라지 fx의 도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만약에 이 라지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감소 증가인데 여기 증가하고 감소폭이 같기 때문에 주어진 그래프는 정확히 대칭적으로 내려왔다가 증가 내려왔다가 증가하는 정확히 대칭적인 모양을 그려주는 거죠. 여기 괜찮죠? 그럼 그랬을 때 여기 라지 fx인데 조건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준 조건은 방정식 라지 fx는 8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 0과 알파랑 베타의 값을 갖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만나려면 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y는 8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0의 값, x축과 만나는 건 두 개인데 마이너스 2랑 감마에서만 만난대요. 그렇다면 지금 마이너스 2에서 이미 0인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극소 있죠. 이 포인트가 결국 x축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알아낸 건 이 왼쪽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얘가 지금 0과 알파 베타인데 정확히 보시면 이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그래프 다 대칭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 되어야만 하고 오른쪽에서 이 포인트가 2가 되고 왼쪽, 오른쪽이 알파와 베타가 나눠 가지면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사실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도함수에서 보시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2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와 0까지에 대한 높이차가 8이잖아요. 얘 x축과 8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건 이 빨간 색깔 이마만큼의 면적 자체가 얘가 지금 현재 8이구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면적이 8이었다면 실제 hx의 식이요. 옆에 쓸게요. hx의 식은 최고차항이 얼마인지 모르겠거든요. a라고 쓸까요? 그럼 x 곱하기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우리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hx의 dx가 지금 현재 8인 거죠. 그럼 넓이 공식에 의해서 4분의 최고차항 절대값입니다. a예요. 곱하기 두근의 차가 지금 2니까 2의 4제곱이죠. 16한 게 8이다. 그럼 따라서 4와 16을 약분하시면 이게 4기 때문에 결국 최고차항 계수
a의 값은 2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hx의 값을 적분해서 만든 게 라지 fx이기 때문에 라지 fx의 식도 일단 구할 수 있는 거죠. 라지 fx의 식은 최고차이 2인데요. 2의 값을 적분하시면 4가 분모로 내려가니까 라지 fx의 개수는 최고차이 개수는 2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2와 2에 접해요. 그럼 주어진 값은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라지 fx의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은 fx-gx의 절대값. 다시 얘기해서 이 빨간 색깔 면적하고요. 파란색 면적 보이시죠? 이 면적의 합을 계산해라 라고 나온 거니까 주어진 면적의 합은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끝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입니다. 두 번째는 라지 f1이래요. fx 구해놨죠? 그래서 라지 f1의 값은 1 대입해 보시면 2분의 1에다가 뒤에 곱하기 9에 뒤에 곱하기 1이네요. 그럼 주어진 값은 2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까지 끝났네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이에요. 3번이 해석이 좀 많이 어렵죠, 이게. 그래서 한번 보시면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ax의 값은 라지 fx-k래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k만큼 위아래 이렇게 평행시킨 그래프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 극한의 값이 존재한대요. 일단 얘를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극한의 값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될 건 좌극한과 우극한입니다. 그럼 주어진 값은 리미트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s로 가는 우극한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분모 그냥 풀릴 테니까 x-s 그리고 ax 마이너스 as 괄호 안 쳤어요. a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극한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거니까 리미트 이번엔 x가 s로 가는 좌극한입니다. 그럼 분모에 마이너스가 붙죠? 전체 마이너스 붙일게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s 그럼 a x 마이너스 a s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우극한이 뭐냐라고 하면 미분계수의 경위에 의해서 너의 값은 a의 프라임 s가 되는데 s보다 살짝 큰 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거 s가 간 좌극한 너의 값은 미분계 정의에 따라서 마이너스의 a 프라임 s의 좌극한 그러니까 좌미계가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만 하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결론 a 프라임 s 플러스 그러니까 s의 우미계랑 그리고 a 프라임 s 좌미계 이 값이 0이 되세요. 이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과연 x가 뭐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ax라고 하는 건 절대값 그래프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래프에 절대값을 걸었을 때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다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그래프 잠깐 그려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제가 요거는 4차원 계속 그리면 좀 불편하니까 잠시 2차원소 모양을 잠깐 그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차원소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x축을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는 절대값 함수니까 이렇게 생기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잡히게 되는데 왼쪽을 제가 알파 그리고 오른쪽 만나는 포인트를 베타 그리고 도함수가 0인 포인트 있죠? 이 도함수가 0인 포인트를 제가 값마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시면 실제로 우리가 미분했을 때는 절대값 그래프에서 알파와 베타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왼쪽 거는 다르니까요. 근데 왼쪽만 우리가 알파에 대한 미분계수 계산해 보시면 이 함수를 제가 y는 fx다. 그럼 잠깐 써볼게요. 그러면 왼쪽은 원래 함수랑 똑같은 거죠. 그럼 그걸 미분했기 때문에 왼쪽 함수가 f 프라임 알파가 되시는 거고 오른쪽은 우리가 밑에 있는 그래프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올린 그래프의 미분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 프라임 알파가 돼요. 그러면 실제로 왼쪽과 오른쪽은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좌미계와 우미계를 더하면 딱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타 때도 마찬가지로 왼쪽의 값이 밑에 있는 걸 마이너스로 올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f 프라임 베타가 되시는 거고 오른쪽이 f 프라임 베타가 되는 거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히 부호만 반대죠? 더하면 0 나와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말, 이 좌미계랑 우미계, 좌미계랑 우미계를 더해서 0이다 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이렇게 쓸게요. 얘가 첫 번째로는
y는 a, x가 미분이 불가능한 미분인 아이고 잠깐만요. 네, 미분이 불가능한 미불인 x의 값. 이걸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뭔데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감마에서 도함수가 0인 거 보이시나요? 그럼 당연히 왼쪽도 0이고 오른쪽도 0이니까 두 값을 더하면 당연히 0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y는 이렇게 쓸까요? a 프라임 s가 0이 되는 여기 그냥 x로 씁시다. 0이 되는 x의 값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이 값을 0을 만들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그랬을 때 3번에서는 구하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3번에서는 리미트 그래서 x의 개수가 되니까 지금 현재 k의 값이 8로 가는 좌극한에 bk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bk 값은 결국 이 개수예요. 개수. 그러면 실제로 알긴 여기가 8이니까 8보다 살짝 작으면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x축으로 걸릴 거예요. 이 보라색으로. 그러시면 지금 그냥 뚫고 지나가는 총 4개죠. 하나, 둘, 셋, 넷. 이 4개가 모두 다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은 4개에다가 플러스 지금 마이너스 2와 0과 플러스 2는 도함수가 원래 0이죠. 그래서 3개가 추가가 돼서 이 값이 7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b-1의 값인데요. b-1. 이 마이너스 1의 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아니죠? y가, 말 똑바로 하세요. 제발 좀. 그래서 여기서는 k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깔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엔 이 노란색을 x축을 취급한다면 미분이 불가능한 포인트가 없어요. 그럼 도함수가 0인 포인트만 세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의 값은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3번의 최종적인 답은 1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4년 해원고등학교 2학년 수투 문제 해설이었습니다.